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샤신 레드제민 리블로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께 숙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옐카 축구 이야기의 주제! 우리가 유럽 축구의 한 시즌을 보다 보면 혹은 4년 만에 돌아오는 월드컵을 보다 보면 저거 누구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말 단 하나의 플레이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정말 그 천재 그 자체 그 순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도 하지만 걔 어디 갔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축구 이야기 시간에 세 분과 나눌 주제는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녹화 전에 조건을 드렸어요. 첫 번째, 2000년대 이후 선수여야 할 것. 두 번째, 국적은 불문. 한국 선수 포함입니다. 세 번째, 유럽 5대 리그,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이 무대에서 활약한 것을 한정. 천재지만 전성기가 정말 짧았던 원히트 원더 플레이어를 골라주십사 했는데요. 레드제민 누굽니까? 저의 픽은 아드리아노입니다. 저도 똑같은데. 네. 저도 아드리아노. 뭐야? 나도 아드리아노거든. 그러면 저는 셋 다 아드리아노면 이거 그럼 오늘 그럼 K리그 1, 2라운드 프리 지금 셋 다 아드리아노니까 이 주제 접어 라고 할까 하다가 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 네. 예. 하나만 카드를 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카드 많이 들고 왔습니다. 예. 레드제민 누굽니까? 역시나 슈퍼마리오 발로텔리죠. Why always me? Why always me? 아니, 잘 어울리는 픽이에요. 저걸 준비해 오셨군요. 잘 어울리는 그러고 보니까 웃당 깐 거. 그래서 그 뒤로는 별 기억이 없어. 이거 Why always me 한 번 있었고 유로에서 입 다 벗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 남기는 축구 선수 몇 없거든요. 골보다는 골 셀레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이렇게 막 모두가 행복해하는 웃음을 지키는 행복 전도. 그렇지 않았어요. 르블로. 저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월드컵 한정판 하겠습니다. 2014년 네. 브라질 월드컵.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니, 월드컵 한정판. 여전히 하메스는 그래도 좀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2014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하메스 정도면 지금 음바페하고 홀란드가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만큼 그 정도가 나오지 네. 못한 게 사실이고 발로텔리 선수도요.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발로텔리를 봤을 때만큼의 임팩트는 역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샤신의 픽은 누굽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제가 꼭 뭐 나이가 벼슬이 아닌데 저를 약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2000년대 21세기 빠르게 사라진 천재 이과에 속하는 가장 대표는 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아드리아노 선수죠. 그 이름이 나와야죠. 그러면 네. 하메스부터 갈까요, 우리? 네, 하메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정판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네, 하메스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또 일본 경기를 열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일본 경기 때 그 리듬을 타고 와서 수비수를 중심을 두 번 뺏은 다음에 툭 치고 차는 그 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왼발 플레이메이커를 좋아한다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이 외질도 그렇고 속도가 떨어지면 이 축구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특히 월드컵에서는 정말 뭐 6탄전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혼자 춤을 추더라고요. 그때 월드컵 당시에 제 기억에는 코트디부아르 대 일본, 네. 콜롬비아 대 일본은 제2의 한일전. 거의 그런 분위기였죠. 아니 그리고 제가 가정사를 이렇게 막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트래핑이 워낙 좋아서 왜 이렇게 좋은가 봤더니 집이 좁은데 새아빠가 축구를 가르쳐줬대요. 새아빠하고 집에서 축구를 많이 하는데 층간소음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하니까 엄청 세게 차고 발밑으로 받는 기술을 새아빠한테 깨우쳐줬다. 콜롬비아 기자가 이렇게 쓴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전 처음 듣는 스토리예요. 우리 왜 그 순두부 터치라 그러잖아요. 그 순두부 터치. 이거 근데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때 이게 가디언에서 각국 기자들이 그걸 쓰는 거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근데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월드컵에서 잘할까라고 했는데 진짜 잘했고 저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듬을 빼어서 가지고 앵클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무너뜨리는 거. 하메스가 월드컵에서 그걸 2-3번 하는데 진짜 놀랐고. 예전에 그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나는 공을 차는 것이 아니다. 단지 리듬을 탈 뿐이다. 리듬을 진짜 타고. 근데 안타까운 건 저는 그래서 8강에서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메스가 막 울고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이 너 정말 잘했어 해가지고 막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9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4살 이럴 때예요. 근데 콜롬비아 10번 엄청 났는데 레알 마드리드 가서 잘할 줄 알았더니 그 뒤로는 그냥 쭉 이렇게 내려앉고 있어서 물론 지금도 잘합니다. 에버턴에서. 다만 제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하지만 곧잘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때 보여줬던 그 임팩트 이상은 못 보여줬다. 저는 지단이나 호나우지뉴의 새로운 버전이 90년대생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사실 그렇진 않죠. 네, 냉정하게 봐서는. 어떻게 두 분 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메스 선수가 뭐 2014년에 엄청 냈다는 거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요 하메스 선수가 약간 이제 좀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이제 어떤 유형의 선수로 평가받느냐 하면 전술을 좀 타는 선수. 네, 결국 이제 본인 중심으로 조금 맞춰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미드필더로서의 종합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결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선수. 그래서 약간 이 선수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발현시키기가 전술적으로 약간 까다로운 선수. 특히 현대 축구의 스타일들을 맞아요. 고려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그 월드컵만큼의 센세이션은 그 이후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조금 고전적인 미드필더잖아요. 진짜 공을 다 몰아주면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미드필더지만 사실 이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럼 구멍이 될 수도 있죠. 너무 늦게 태어났어요. 진짜 한 세대 두 세대만 앞서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정말 71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났으면 아니 81년생이어도 네. 괜찮습니다. 네. 81년생이어도 괜찮아요. 이천수랑 동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더 진짜 레알 마드리드에서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의 시대여도 상관없다. 그 시대면 그래도 좀 더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램파드 제라드 선수보다 이제 스콜스 선수가 좀 앞이지만 뭐 스콜스 하면은 역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9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대면은요. 특히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4-2-3-1 포메이션이 네. 아주 선풍을 일으키면서 다른 리그들에서도 막 이제 배우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4-2-3-1의 플레이메이커는 딱 좋죠. 딱 좋죠, 진짜. 원톱 바로 아래, 3의 가운데. 근데 지금은 설사 그 포진을 쓴다 하더라도 그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에게 요구하는 스타일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볼 잘 다루고 어시스트 잘 찌르고 뭔가 좀 특이한 기술이 그쵸. 있고 이러면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도 무조건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군요. 역시.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시대가 있는 거죠. 월드컵에서는 사실 몰아주잖아요. 콜롬비아가 사실 그때 이제 강하긴 하지만 아주 강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메스가 심지어 득점왕 했으니까 다 몰아줬는데 레알 마드리드 가니까 내 세상이 아니네. 감독이 지단이야. 뭐 이런 거죠. 하메스 로드리게스, 류블리의 픽. 괜찮았어요. 네. 레드재민. 마리오 발로텔리. 예, 마리오는 타락한 앙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타락한 앙리다. 추락한 앙리. 앙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추락한 앙리. 폴른 앙리. 폴른 앙리. 그래서 축구 선수가 대스타가 되려면 일단 피지컬을 타고 나야 되고요. 운동 능력,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인지 능력, 플러스 알파로 자기 관리, 직업 정신.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신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는 움직이는 동체를 가장 둔감한 신체 부위로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티에리 앙리도 그렇고 마리오 발로텔리도 그렇고 가장 완벽하게 그냥 타고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뭐 발로텔리가 극적으로 번쩍
했던 장면 시즌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망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2, 3년 전에 니스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두 자릿수 골도 넣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제와 약간 뭐 덜 과격하게 이렇게 딱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에피소드를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위에서 인종차별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유럽 빅5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뭐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 선수들은 정말 모든 조건이 딱딱딱 들어맞아야지 유럽에 나갈 수 있고 정말 몇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기회를 잡는. 근데 이 선수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능력 하나만으로도 인터밀란, 맨시티, 뭐 니스, 마르세유 누구나 이 동경하는 클럽에서 뛰었거든요. 그거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란 쉽지 않죠. 정말. 예. 그 이것만 봐도 몸 천재 느낌은. 그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 유로 2012에서 아일랜드전에서 먼저 첫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되게 거만한 셀러브레이션을 해서 기자들이 물었죠. 넌 왜 골 넣고 이렇게 안 하냐? 뭐 불만 있어? 라고 했더니 이제 발로텔리가 아니 그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한 다음에 셀러브레이션을 하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정말 쿨하게 딱 대답을 했는데 준결승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더니 막 준결승이잖아요. 특급 우편 배달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굉장히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 같은 면이 정말 있는 거죠. 장난꾸러기. 뭐 굉장히 수많은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지폐도 뿌리고 했던 분 아니에요? 지폐도 뿌리고 이제 모리뉴 감독 인터밀란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루빈 카잔으로 원정을 갔는데 스트라이커들이 다 부상인 거예요. 발로텔리밖에 없어요. 스트라이커가. 그래서 전반전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발로텔리가. 그래서 후반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자기가 15분 중에 14분을 발로텔리를 붙잡고 마리오야, 지금 우리가 선수가 없다. 너 말고는 교체 카드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알았지? 누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마. 심판이 실수를 해도 반응하지 마. 볼만 차. 절대 다른 건 차지 마. 라고 14분 동안 얘기하고 나갔는데 바로 퇴장. 1분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바로 퇴장. 1분이 모자랐네. 그래서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 이 플레이 하나하나, 골 넣는 하나하나가 아, 저 선수는 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죠. 괜찮아요. 지금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하메스 로드리게스, 마리오 발로텔리. 자, 아우들이 몰아준. 네. 아드리아누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뭐래 그래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아드리아누가 나왔을 때. 아, 왜 실패했냐고요? 예. 일단 아드리아누는 왜 천재이고? 왜? 스포츠에는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하던 대로 제대로 했으면은 이 선수가 이제 82년생이거든요.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85년생이고 리오넬 메시 선수가 87년생이죠. 제 생각에는 브라질 호나우두 선수 그리고 지단, 호나우지뉴 뭐 이런 시대에서 이른바 메날두의 장기간의 강점기가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나이상으로 봤을 때 아드리아누가 제대로만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했으면 지단, 호나우지뉴 다음에 아드리아누 시대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드리아누 시대가 있었고 심지어 연령을 고려하면 아드리아누와 메날두가 뭔가 삼권 분립 같이 하던 시대도 조금은 있었을 거다. 네.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아드리아누 선수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역대 레벨의 선수 가운데 분명히 그 계보를 잇는 위치에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만 했으면.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안 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유감스러운 그 아버지의 사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주변에 뭐 이야기들을 보면 아드리아누가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이 선수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냉혹한 얘기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그 아버지의 충격적인 사망이 분명히 이 선수에게 좀 영향을 크게 끼친 건 사실이나 우리가 정말로 역사에 남는 또 위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또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드리아노 선수는 결국은 자신의 멘탈 관리 실패. 예, 이게 결국은 그 역대 레벨로 남아야 될 축구 선수를 사그라지게 만든 뭐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냉혹한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가 돌아간 게 2004년 여름입니다. 그때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M사에 있었을 때인데 그 코파 아메리카를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코파 아메리카 결승이 당시에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브라질은 그렇게 엄청나게 정예 멤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경기도 훨씬 잘했어요. 다 이긴 경기예요,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그 상황에서 저는 우승 못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경기 종료 한 10초도 안 남기고 정말 몇 초 안 남긴 상태에서 종료를 추가 시간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터닝 발리 같은 킥으로 동점을 만들어 버려요. E perde num jogo dramático por 2-1. Pode até empatar. Quem sabe agora? Capricha Adriano. Olha o empate! Gol! 그 동점이 된 다음에 연장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 브라질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아드리아노 선수가 득점왕 앤드 최우수 선수를 네. 거머쥐어요. 골든볼, 그러니까 골든슈. 골든볼 앤드 골든슈까지 다 네, 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파 아메리카 결승이 있은 직후에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바로 못했으면 정말 그 아버님 사망에 대한 충격이 엄청 컸구나라고 더 좀 옹호를 해주겠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한 1년여간은 굉장히 잘했어요. 아드리아노 선수가 2004년 여름부터 바로 못했던 게 아니라 2004-2005 시즌이 어떻게 보면 아드리아노 선수의 뭐 하이 시즌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그래서 2004-2005 시즌만 해도 잘했고 2005년 여름에 또 하나의 이제 큰 대회가 열리는데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이에요. 네.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이때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결승에서 붙습니다. 그런데 아드리아노가 2골을 넣으면서 이때는 브라질이 좀 여유 있게 이겨요. 그 아드리아노 선수가 2골 넣으면서 브라질이 또 코파 아메리카에 이어서 2년 연속 큰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이 대회에서도 아드리아노는 또 골든볼 앤드 골든슈, 네, 최우수 선수 앤드 득점왕을 또 거머쥐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메이저 국가대항전에서 골든볼, 골든슈, 골든볼, 골든슈를 거머쥐고 리오넬 메시가 한 번도 못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메시 선수 절대 네. 못 해본 거죠. 메시 선수가 지금까지 정말 여한으로 남는 그런 유형의 퍼포먼스가 아드리아노 선수로부터는 나왔고 팀이 다 우승을 했어요. 2차례.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2004-2005 시즌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버님이 그 사망한 이후에 이 선수가 정말 급격하게 무너졌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서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 그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선수가 했던 일들이 너무 좀 그러니까 뭐 음주에 뭐 나이트 클럽 이런 거는 뭐 그건 기본이고 애교죠 그거. 그건 기본이고 나중에 이제 이 선수 한 거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뭐 총기 사고도 있고 뭐 마약 거래 뭐 등등등등 뭐 그리고 선수 한창 뛰어야 될 시절에 그 무리뉴 감독이 인터밀란 인테르 있을 때인데 실종 사건도 있어요. 그 실종이 뭐냐면 국가대표팀 경기하라고 보내줬는데 연락 두절되고 안 왔어요 팀으로.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어디 갔지? 뭐 며칠 지나서 뭐 찾아보니까 뭐 어디 뭐 인터뷰를 했어요. 나 집에 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속 클럽에 복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했던 그 이후의 행태들과 정말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는 그 비단 이게 정말 아버님 사망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가? 본인의 멘탈과 본인의 아까 말씀하신 직업윤리, 워크 에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직업윤리, 스포츠맨 정신,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원래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었나? 저는 짧게 정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선이 공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드리아노가 차면 뛰어야 되잖아요. 찬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44km까지 나왔대요, 시속. 120 넘으면은 정말 빠른 공이다. 축구 쪽에서는 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이기영 예전 선수라든가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그거잖아요. 맞고 죽어라. 그거잖아요. 맞고 죽어라를 그냥 골대 앞에서 뭐 이렇게 땡큐 골을 차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찹니다. 그리고 2번이 안전한 곳은 없다. 그리고 3번이 빅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슈퍼맨이다. 4번은 세게 슈팅을 세게 하면 아웃사이드로 맞고 이렇게 가는 슈팅을 하잖아요. 아드리아노는 거의 다 인사이드로 차서 안으로 휘어 들어오는데 그게 말씀하신 바깥쪽으로 차다가 이렇게 차는데 공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어벤져 뭐 이렇게 매그니토가 이렇게 공 이렇게 휘는 것처럼 공이 이렇게 가. 막 이렇게 들고 마지막으로 프리킥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프리킥 양보하는 걸 잘 봤거든요. 누가 이렇게 밀어주고 차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신이사 미하일로비치랑 레코바입니다. 그 둘도 프리킥의 달인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에 남을 프리킥 타임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네. 아니에요? 레코바랑 근데 미하일로비치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90년대 이후 축구에서는 둘 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드리아노니까 왼발 너 차도 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발로텔리랑 두 사람이 겹칩니다. 만치니가 나오고요. 처음에 자케론이었다가 만치니였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은데 무리뉴. 네. 무리뉴 감독과 만났을 때 초기에 약간 반짝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아까 말했던 코파 아메리카서부터 컨페더레이션스컵까지 한 1년 동안 2004년 여름에서 2005년 여름까지 아드리아노 선수가 몇 골 넣었나 세봤거든요. 42골 넣었더라고요. 네.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국가대표와 클럽을 오가면서 42골을 넣었었고 그 국가대표 기록만으로 하면 2004년, 2005년 합해서 브라질 대표팀에서 넣은 게 19골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A매치 19골 넣는 사람이 뭐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A매치에서만. 호나우두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그렇죠. 호나우두가 같은 기간에 7골 넣습니다. 그래서 IFFSH 월드 탑 골 스코어러 2005년 수상자 아드리아노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드리아노 선수가 발롱도르나 그 FIFA 올해의 선수 이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2004년, 2005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탑 3를 한 건 아니지만 그 탑 3 아래쪽에 있는 순위로서는 꽤 좋은 순위를 2004년, 2005년에 받았을 텐데 이때 나이가 82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살, 23살 이랬을 때죠. 네, 627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근데 최저죠. 오늘 이게 누누짱이거든요. 아드리아노가 누가 짱이라고. 짱이냐인데 내가 근데- 볼 때는 일단 아드리아노는 그냥 넘사 신기해서 신기고 너무- 아니 레드제밀에게 아드리아노는 어떤 선수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히 공감을 한 게 말이 안 되는 그 스피드와 슛, 말이 안 되는 만화 같은 게임에서나 가능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두 선수가 떠올라요. 첫 번째가 다치기 전 호나우두, 바르셀로나 그 호나우두와 인터밀란의 아드리아노죠. 근데 이제 그 두 선수가 가장 결정적으로 갈린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멘탈 관리였던 것 같아요. 호나우두는 그러고 가다가 무릎이 2번 나가서 거의 2년을 그냥 텅 빈 상태로 하고 병원에서도 축구 선수를 다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정상 일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걸 재활을 해서 출전 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2년 월드컵 나가서 우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다른 선수가 되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밀란에서 계속 이어갔고 성공. 근데 아드리아노는 그 부친의 사망 이후 술, 담배, 뭐 마약 그런 각종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추락을 해버린 거죠. 개인의 멘탈도 있지만 저 인터밀란이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란이 나를 감싸줬다. 자기 그때 어리잖아요. 심지어 그때도 어리니까 스태프한테 가서 얘기를 한대요. 나 어제 사실은 이렇게 자면 못 일어날까 봐 술을 계속 마시다 지금 와서 술 취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혼내거나 징계를 줘야 되는데 의무실에 가서 자라. 그리고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오면
근육 부상이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인터밀란이 정말 오랜 기간 감쌌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외부적 충격을 줬어야 되는데 인터밀란이 워낙 괴물이고 보여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랑으로 감싸다 보니까 우리 애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90년대 AC 밀란이 그 반바스턴의 발목 상태를 붙잡고 2년 동안 3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2000년대에 인터밀란은 아드리아노의 정신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바랬죠. 뭐 결과적으로는 안 돌아왔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아드리아노가 계속 잘했으면 이 친구가 인터밀란을 떠나서 어딜 갔을까. 아, 네. 그거 괜찮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메날도 10년 강점기가 없었을 것이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했거든요. 잠깐만, 그 우리가 오늘 누가 짱이냐 누누짱이고 아드리안 누. 아드리안 누누짱. 아드리아누 짱 이거네요. 아드리안. 근데 누짱. 다만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로텔리보다는 하메스가 한 2단계 위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네. 하메스냐 발로텔리냐. 발로텔리예요. 저. 왜냐? 하메스는 뭔가 극적이지 않아. 추락이. 밋밋하다. 밋밋해. 재미가 없어. 아니 근데 그거는 발로텔리가 어디서 동산밖에 못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메스는 에베레스트에 한번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완만해 보이는 거지. 발로텔리는 어디 동산 정도 올라가고 남산 올라갔다가 이런 누누짱 정도에서 언급이 되려면 적어도 뭐 화장실 정도는 한번 불태워주고 이런 정도의 이 아니 근데 그거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지 기행짱이잖아요. 않습니까? 천재가 아니라 기행짱이잖아요. 만시니가 그랬습니다. 발로텔리가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발로텔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어야 되죠. 화장실에서 불꽃놀이 하다 화장실 태워 먹어야 되죠. 교도소 받아야 되지. 교도소 받아야 되죠. 감독 무리뉴가 전화를 했어요. 너 내일 나랑 미팅 좀 하자. 안 된대요. 왜 안 돼? F1을 보러 가기로. 그래서 무리뉴가 물었죠. 감독 선수 미팅이 먼저야 되지 않겠니? 발로텔리가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감독과 선수는 매일 볼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F1은 딱 한 번이다 1년에 가야겠습니다. 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천재인 것은 아닙니다. 기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월드컵의 득점왕 정도 하고 브라질한테 지고 박술 정도 받을 정도 그리고 바로 뒤에 레알 마드리드 팔려가서 10번을 달 정도의 천재가 아니었죠 발로텔리는. 발로텔리예요. 그냥 발로텔리죠. 니스에 갔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니스에서 제일 잘했다고요? 그게 노력을 불과 안 3년 하고 동안 근데 아까 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공부 열심히 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도 좋아. 그리고 막 전교 상위권. 근데 쟤는 공부 1도 안 해. 근데 전교 상위권. 이거 설득력 있어. 근데 상위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드컵에서 여기 아까 그랬잖아. 에베레스트가 에베레스트 동산이라고. 남산이다. 아니, 그러니까 남산. 올라간 산의 높이가 달라요. 아. 아니 스키를 타는데 초급자 스키를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 하고 얘는 슬라롬으로 활강으로 내려오는. 유로에서 골을 못 넣어본 선수는 좀 아니 근데 빠져주세요. 그 친구는 코파 아메리카에 나가는 안 유로는 들려요. 못 나가요. 아니 안 들립니다. 네 제가 레드잼이 너무 좋아. 발로텔리 빙의한 것 같아 지금. 화장실에 지금 약간 화장실에서 불꽃놀이 하는 모드. 자꾸 준비가 미흡하니까 기행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기행은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하셨어요. 아니 진짜 근데 좋아. 그 질문이 있어요. 블루님은 지금 좀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혹시 발로텔리 있었어요? 발로텔리는 아예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산이 너무 낮다. 그렇게 치면은 카사노가 훨씬 더 아까워요. 카사노가 훨씬 더 아까워요. 카사노는 2003, 2004 로마에서 18골을 넣었습니다. 총. 그리고 토티한테 맞았잖아요. 발로텔리는 똑바로 하라고. 토티가 막 바로 차버리잖아요. 토티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렇죠. 네. 토티가 인정한 나의 축구를 이해하는 남자 카사노. 재능으로 치면 근데 카사노가 훨씬 위에요. 아니, 제가 네. 조사했는데 그 뒤로도 발로텔리는 아예 명단이 카사노, 없다. 네. 호비뉴, 디에고 트리스탄이 득점왕 정도 찍어주고 리그 최고 정도 찍어주고 그래야 기행을 해도 뭐 이렇게
뒤로 많이 가는 거지. 어떻게 동산 정도 오른 친구들을 지금 요 포인트는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리그를 이게 뭐 빅5 리그가 됐든 리그 혹은 뭐 월드컵 같은 네. 대회가 됐든 최소한 그 뛰던 무대를 뭔가 재패하는 느낌은 줘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권 느낌은 줘야 되는데 발로텔리는 거기까지도 못 간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보시면 월드컵 득점왕, 뭐 월드컵 MVP가 위대하죠. 위대한데 위대하면 거기서 가끔 그만해야 돼요. 열애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토토 스킬라치 나와야 돼요. 스킬라치는 올렉 살렌코 나와야 근데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저의 승리가 확실한데 자꾸 두 분이 확실히 제가 이 팝콘 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굉장히 비슷할 때도 있는데 사안과 이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요. 약간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한 명이 아니네요. 준비해온 사람들이. 그런데 둘이 안 겹쳐.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정도만 네. 둘 다 인정하는 거지 어. 둘이 안 겹쳐. 그럼 잠깐만 지금 대단한데, 류블루는 하메스, 아드리아노, 카사노, 호비뉴, 트리스탄. 예. 레드제미는 아드리아노 빼고 겹치는 발로텔리 선수가 까사노 한 명 있고요. 저는 저는 있네요. 아드리아노, 호비뉴, 파투, 네이마르, 꽈리스마, 보얀 빼면 또 섭하죠. 보얀. 파투와 네. 보얀이 아니, 있네. 발로텔리, 헤나투 산체스. 저 그래서 이분의 경향을 제가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천재다. 바보세요. 바보세요. 이 뽑은 거는 이 개인의 이 뭐 기준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하고 더 이름을 들으면은 그 선수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 선수의 모습이 보였던 플레이가 생각나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저는 뽑아왔죠. 자신을 자. 희생해서 방송을 살리겠다.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트리스탄 가장 유명한 장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데포르티보에서 잘했던 거 생각. 근데 트리스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선수란 영국 축구에서는 말이에요. 안 나왔겠죠. 저희 아버님이 홍자, 현자, 상자 쓰시는데 아버님은 왜 나와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잖아요. 트리스탄이라니. 두 자리 골 못 국룰입니다, 넣거나 국룰. 득점왕 못하거나 저기 월드컵에서 그렇게 못했으면 뭐 얘기를 이 꺼내면 안 돼요. 기준이면 지금 딱 봤을 때 파투나 보얀 뭐 이런 선수도 무조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드리아노를 갖고 왔어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드리아노는 되죠.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풍류를 아는 사람이 정말 최고다. 근데 풍류를 알아도 최고를 알고 풍류를 안 사람과 어디 한 번도 정상에 서보지 못한 자가 풍류를 좀 밑에서 심하게 놀았다고. 아예 아니에요. 저작거리하고 저기 알베르스는 아주 달라요. 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냐? 마리오 발로텔리냐? 예,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갑자기 팝콘각 튈 것 그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게 약한 모습. 근데 이번에는 지면은 예, 좀 승복 좀 자, 하세요. 좀. 한 줄로 가시죠. 자, 최후 변론. 유블루. 왜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까? 뭐 월드컵 득점왕은 뭐 아직도 30명도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월드컵 득점왕을 해봤던 사나이와 리그 득점왕도 못 해본 사나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카테고리가 달라요. 제가 동료왕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료왕이 아닌데 제가 왜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레드제민의 최후 변론. 왜 마리오 발로텔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메스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월드컵 득점왕을 하고도 지금까지 뭐 순탄하게 하는데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로텔리는 일부러 안 했거든요.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아니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정점을 찍지는 못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이 자신의 능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더 안타까운 거죠. 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선수보다는 이렇게 이제 막장으로 치다르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마리오가 훨씬 더 아까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갖고 있는 그 축구 선수로서의 위력이 마리오 쪽이 하메스 선수보다 위라고 보시는 거죠? 피지컬 자체는 압도적으로 위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종합적인 재능이, 예. 종합적인 재능. 종합적인 재능도. 예. 그러니까 가슴하고 머리 빼고는 뭐 발로텔리가 거의 하메스를 압도한다. 더 우수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죠. 재능 자체가 재능 자체도 타고난 재능 자체가 이쪽이 네, 위래는. 당연히 아니죠. 축구는 예. 공을 다루는 운동이고. 자, 네. 오늘 또 한 번 그 팝콘과 건전하셨던 자신 감상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다 아드리아누 선수를 선택해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드리아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이 정말 대국적으로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 두 분의 인격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사의를 심심하게 표하는 바이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옐카 누누짱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어떤 다른 관점에는 분명히 각자마다의 근거와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사안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안들을 보실 적에도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좀 사고력을 높이는 계기를 이 두 분이 저는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옐카3 축구 이야기 오늘 누누짱으로 간만에 꾸며드렸는데요. 예, 일단은 후보가 3명인데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네. 분위기 아실 거예요. 일단 아드리아누 선수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 마리오 발로텔리 선수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이제 뭐 레드제민 류블루 또 샤신이 가지고 왔던 다른 선수에 대한 기억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투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하메스가 2위가 될 것인지 마리오가 2위가 될 것인지. 예.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